4장, 5장, 6장, 7장 리뷰하겠습니다. 리뷰하는 부분은 중간고사에 중점적으로 출제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과소사용자원, 미제공된 자원, 독점적 지식이나 능력, 미정의된 시장욕구, 이런 측면에서 미충족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미충족된 욕구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할 때 그때 사업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 유형에서는 욕구 지식과 해결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기회 1, 기회 2, 기회 3이 되겠죠. 대부분은 기회 1에서 신제품 개발의 기회를 찾는데 현재 해결안 가지고 가능하죠. 즉 개선, 확장, 변형, 원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와 올리코스키의 기회의 창이라는 것이 있죠.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창문은 특정 시간에 짧은 기간 동안만 열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닫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회의 창은 즉시 포착해야만 하는 호의적인 짧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면은 새롭고 다르고 좋은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틈새 시장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더라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특정한 시장 욕구를 갖고 있는 시장이죠. 틈새 제품의 유형은 틈새 유형 제품, 틈새 서비스, 틈새 유통, 틈새 위치가 되겠고, 이상적인 틈새 시장의 5가지 특징은 수익성, 성장, 제한된 경쟁, 경쟁 우위, 고객 호감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은 크리스텐슨 교수가 주장한 내용으로서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의 밑바닥을 공략한 후 빠르게 시장 전체를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경쟁자를 대체하고 가차없이 시장을 석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파괴적 기술은 기존 기술을 대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파괴적 기술은 다른 말로 와해성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결점 열거법은 대상의 단점을 열거해서 제거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사업 기회를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중투표법은 참여자가 하나 이상의 기회를 집단에 제시하는 것, 즉 한 사람이 하나의 아이디어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을 다중투표 방식이라고 하죠. 현실 승리 가치법,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방법이 되겠죠. 리얼은 기회는 현실적인가, 윈,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워스드인, 기회가 재무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3가지 관점에서 기회를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장을 리뷰하겠습니다. 욕구와 필요의 용도가 되겠는데, 욕구는 시장 정의하는데, 필요는 제품 포지션하는데 필요하죠. 잠재적 욕구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고객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말하고, 미제공 욕구는 욕구와 기대가 존재하지만 기업들이 시장에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욕구나 기대가 되겠고, 과소제공 욕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고객 욕구의 발생 원천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적 욕구, 경험적 욕구, 상징적 욕구가 있는데, 기능적 욕구는 제품의 구매나 사용으로부터 기능적인 편익을 추구하는 욕구가 되겠고, 제품의 기본적인 속성, 안전과 위험-회피 욕구가 되겠습니다. 경험적 욕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쾌감, 환희, 즐거움과 관련된 욕구로,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 지적 호기심, 다양성 추구 등 영화, 콘서트, 뮤지컬, 여행, 게임, 독서 등이 되겠습니다. 상징적 욕구는 비상품 관련 속성에 관한 욕구로 자아 존중감, 자아 이미지, 남과 다르다는 차별성, 사회적 연대감, 사회적 존경이나 인정, 사회적 신분, 유대, 소속, 성취에 관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고객 욕구의 발생 원천은 기능적 욕구, 경험적 욕구, 상징적 욕구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고객 욕구를 확인할 때 조사 대상자가 있습니다. 표적 대상과 선도 사용자, 숨겨진 욕구, 제품 구매와 소비 맥락, 제품 선호, 사용, 유사점, 차이점, 제품 사용 추세, 그리고 대체품과 대안품 등이 있습니다. 고객 욕구의 포착 방법으로 체계적 관찰법은 고객들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이 방해받지 않고 실제로 제품을 사용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체계적 관찰법이라고 하고, 관찰하는 동안 관찰자는 다량의 원자료를 산출하는 고객 행동을 녹화를 합니다. 즉, 체계적 관찰법은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고 녹화하는 것을 말하고, 맥락적 면접법은 관찰과 녹화 뿐만 아니라 질문까지도 겸하는 것, 관찰, 질문, 녹화 세 가지를 겸하는 것을 맥락적 면접법이라고 하고, 감정이 구축법은 조사자나 개발자가 고객이 되어서 고객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경험 활용법은 개인적 경험, 친구, 친척과 전문가 활용, 고객 좌절 등이 있습니다. 거트만의 수단 목적 사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성, 결과, 가치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이죠. 가치에서 결과, 속성으로 내려올수록 구체적이 되겠습니다. 속성은 물리적 특징, 구체적 속성을 말하고, 결과는 속성을 사용해서 느끼는 심리적 결과, 기능적 결과를 말하고, 가치는 최종적인 가치, 수단적 가치를 말합니다. 예로서 미백치약을 들었는데, 미백치약의 속성은 연마제가 되겠죠. 미백치약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결과는 이가 하얗게 되는 미백 효과가 되겠습니다. 하얀 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 가치가 되겠죠. 이렇게 구체적인 속성에서 시작해서 추상적인 가치까지 올라가는 수단 목적 사슬을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속성, 결과, 가치를 특정한 제품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은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조달 물류, 생산 활동, 출하 물류, 마케팅 판매, 서비스 행동, 이러한 주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활동으로서는 기업 하부 구조,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조달 활동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경제적 실체가 되겠죠. 6장 소비자 행동 분석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개인적, 상황적, 심리적, 사회적인 이유로 제품을 선택, 평가, 구매, 사용, 처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소비자 행동의 특징으로서는 동기, 활동, 과정, 복잡성, 외부 요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매 결정의 영향 요소로서는 개인적인 요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성을 말하고, 심리적 요인은 소비자의 정신적 과정의 요소, 사회적 요인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친구, 가족과 타인을 말하고, 문화적 요인으로서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의 기준으로 행동의 규범을 제공합니다. 개인적 요인은 연령, 생활주기, 직업, 교육, 라이프 스타일, 개성, 자개념이 되겠고, 심리적 요인은 동기, 지각, 학습, 신념, 태도가 되겠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준거 집단, 가족, 역할, 신분이 되겠고, 문화적 요인으로서는 문화, 하위문화, 사회계층이 되겠습니다. 지각은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뇌의 인지 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주관성, 개인의 기존 세계관을 말하고, 범주와 정보를 관련된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선택성,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더 선택적이다. 기대, 자신이 바라는 방법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 과거 경험, 기존 지식의 견지로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선택성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선택적 주의,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하는 것, 선택적 왜곡,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와 일치하도록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 선택적 기억, 자신의 기존 신념과 지각에 적합한 정보를 기억하는 경향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은 결국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타인의 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준거인, 영향을 주는 집단은 준거 집단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준거 집단의 영향으로서는 규범적 영향, 집단의 규범과 기대에 순응하는 구성원에게는 보상을 하고, 정보적 영향, 준거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과 의견을 참조하고, 가치 표현적 영향, 자신이 자아 이미지 유지를 강화하고, 비교 기준적 영향, 자신과 집단의 태도, 신변 등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집단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영향을 말합니다. 구조는 소비자 구매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신뢰받는 친구, 동료와 다른 소비자의 개인적인 말과 추천은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는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 지식, 신념, 신화, 언어, 습관, 의례와 전통을 말하는데, 식사 형태, 의복, 일상생활 등에 광범위하고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충동구매는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자극에 대한 갑작스러운 결과로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충동구매는 순수 충동구매, 제품의 신기성에 근거한 충동구매가 되겠고, 상기 충동구매, 사전에 구매할 계획은 없었으나 제품을 보는 순간 필요성이 상기되어 구매하는 행동을 말하겠고, 제한 충동구매는 상점 내 촉진활동에 노출되는 순간 제품의 유용성을 발견하고 구매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계획적 충동구매는 당장 필요한 제품은 아니었으나 사전에 구매하려고 계획이 있었고 점포에 들려서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구매 의사결정에 유형이 있죠. 관여도가 높고 브랜드 간 차이가 클 경우에는 복잡한 구매 행동을 말하고, 관여도가 높고 브랜드 간 차이가 적을 경우에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을 말합니다. 관여도가 작고 브랜드 간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 되겠고, 관여도가 낮고 브랜드 간 차이도 낮은 경우는 습관적 구매 행동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구매 후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인식은 품목 고갈과 품목 확장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품목 고갈은 소비자가 상품을 다 사용하였거나 다 소모한 경우를 말하겠고, 품목 확장은 소비자가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보 탐색에는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이 있는데, 내적 탐색은 제품의 이전 경험을 기억하고 제품에 관하여 들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 탐색은 내적 탐색으로 부족한 경우 점포를 둘러보거나 제조자의 제품 설명과 광고물을 읽어보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외적 탐색의 정보 원천으로서는 개인적, 상업적, 공공적, 경험적 정보 원천이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후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부조화가 되는데, 부조화 감소 방법으로서는 부조화 정보를 무시하고 제품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부조화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제품이 저가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고, 문제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산업재 구매의 특징으로서는 대량 주문, 호혜주의, 소수의 구매자, 다수의 의사결정자, 거래의 수, 구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산업재 구매의 의사결정 단위로서는 정보 통제자, 회사 기관의 이용이나 면담 등을 결정하는 사람, 영향력 행사자, 의사결정자의 귀를 갖고 있는 개인들로, 이들은 의사결정자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겠고, 사용자, 결정자, 구매자가 있습니다.
7장 수요 예측과 사업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신제품 예측 기법에는 정성 기법과 정량 기법이 있죠. 정성 기법에서는 판단 기법, 소비자와 시장 조사법이 있고, 정량 기법에서는 시계열법과 인과관계의 모형이 있습니다. 판단 기법으로서 경영자 집단 의견법, 경영자의 수요 예측이 되겠고, 판매원의 의견 종합법은 판매원들의 수요 예측을 결합하는 것이 되겠고, 시나리오 분석법은 개수적 예측을 하지 않는 이야기 예측법이 되겠습니다. 델파이법은 전문가의 패널들이 익명으로 예측을 제공하고 논평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결합해서 패널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와 시장조사법은 제품 컨셉 테스트 모델, 사전 테스트 시장 모델, 구매 의도 조사, 선호 서열 분석이 있습니다. 타당성 분석은 사업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품 컨셉 테스트의 주요 목적으로서는 제품 아이디어의 기본 과정을 검증하는 거고, 아이디어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배할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산업의 특징으로서는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장성이다. 고객에게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제품 수명 주기상 성장기여야 하고, 영업이익이 높아야 하고, 경쟁자가 많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것이 매력적인 산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틈새 시장은 동일한 관심이 있는 고객의 좁은 집단을 나타내는 시장 분할로서, 수직 시장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들의 집단을 말하고, 수평 시장은 전문 시장보다 광범위한 산업의 공통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7장까지 리뷰를 끝마치겠습니다.